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오늘은 한복, 철릭 한복 만들기에 계속 새로운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철릭 원피스였고, 두 번째는 한복 저고리를 활용한 일상복 코디였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복 원단을 활용한 봄, 가을 한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이에요. 아이들 요즘 보면 한복 입힐 때 위에 이렇게 깨끼 원단이나 이런 거로 안 입히고 다 면 원단으로 입히시잖아요. 그게 부드럽고 또 예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화려한 패턴이 없었다면 요즘에 진짜 화려한 패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리버티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저는 국산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원단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깨끼 한복을 구했어요. 깨끼 한복이 가격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다니와 조금 다르고요. 뭐라고 그러더라, 미싱질을 하기가 쉬운 원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많이 다뤄보면 되게 좋고요. 터지는 이 느낌이 뭐 망사 퍼진다, 튀튀 퍼진다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진짜 색감도 되게 곱고, 한복을 왜 그렇게 다들 예쁘다고 말하지?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복 예쁘다고 말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우리 딸이 좀만 어렸다면 만들어주고 싶은데 딸이 다 컸으므로 이제 인형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저고리는 제가 먼저 올린 철릭 한복 만들기 오리지널 패턴에서 저고리 부분만 만든 거예요. 저고리 부분 만들고 치마 연결하기 전에 마감한 거고요. 이제 스커트 만드는 것만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스커트 만들 때는 원단이 2장이 소요가 돼요. 깨끼 원단 1장으로는 비치거든요. 자, 선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안 비치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감 원단을 넣어주셔야 돼요. 안감 원단으로는 저는 30수의 그냥 핑크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핑크 원단을 사용하셔도 되고 무슨 원단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능한 그래도 깨끼 원단하고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깨끼 천이에요. 깨끼 한복이에요. 카메라는 되게 예쁘죠? 저 한복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한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한복 만들기 강좌 솔직히 비싸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남기고 있어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상의에 사용한 원단입니다. 국산 원단이고요. 리버티 품 원단으로 검색하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상복, 원피스, 서양 원피스를 만들어셔도 좋고 한복에 만들어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의 이 토르소의 모델 사이즈는 우리 엠리를 도도예요. 엠리를 도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좀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아이를 만들어놨고 리나 슈슈만 만들면 우리 세 아이 모두 다 똑같은 저고리를 가지고 한복이 있어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저고리부터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엄청 귀여워하는 리나 슈슈예요. 리나 슈슈 데이지 모델이고요. 데이지는 운동자를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바뀌는 편이라 저는 마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리가 좀 말랐어요. 그래서 플라이스 옷하고 호환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부채 관절염 중에서는 제일 마른 바디, 작고 마른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USD 사이즈 적었어요. 물론 얘보다 더 작은 크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USD 사이즈라고 하는 아이들은 26에서 35 정도가 USD 사이즈거든요. 그 정도 안에서는 좀 작은 편을 속해요. 그래서 이 아이 리나 슈슈에게 맞는 한복을 만들고자 이렇게 패턴을 써놨습니다. 이 리나 슈슈에게 맞는 패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접혀지고 시접 들어가고 뭐하면 한복은 너무 꽉 끼는 것보다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복의 핵심은 뒷중섬이에요. 보통 일반 서양 원피스, 서양 옷은 이렇게 일상복은 이걸 다 겹쳐 있죠. 그래서 통으로 잘라서 한다면, 그리고 얘네가 일자 원단에 소매를 따로 이렇게 연결한다면 한복은 조금 달라요. 한복은 패턴을 2개를
연결 뜻에 이 뒤를 연결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게 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여기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뒤중심을 만들고 이 앞석은 이렇게 한복이 왜 이렇게 저고리 이렇게 있고 보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그럼 이거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뒷중심을 마감을 한 상태예요. 뒤를 마감을 했을 때는 뒤를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 풀칠까지 다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뒤를 뒷면끼리 겹쳐서 겹치는 그 시작 부분을 쭉 박음질을 하게 된 후에 가름줄을 넣어주시고 풀칠로 양쪽을 고정해줬어요. 풀칠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풀칠을 해주면 좀 더 옷이 좀 이렇게 태가 난다고 그래요. 심지는 것처럼 좀 단단하게 뒷중심이 좀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풀입니다. 패브릭 본드 풀이라고 하고요. 원단 파는 곳에 대부분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풀 구입하시면 핀셋을 꽂는 그런 일을 줄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딱풀도 써봤어요. 딱풀은 좀 끈끈함이 조금 남아서 패브릭 본드 풀을 사용하시는 걸 권하고요. 이제 팔 소매 부분은 되게 미리 시작 부분을 풀칠로 해주세요. 그 후에 이대로 하시면은 풀려요. 왜냐면 이 풀이라는 건 강력 접착 풀이 아니라 임시 고정 풀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박음질 쭉 해주시고요. 소매, 양쪽 소매 모두 풀칠로 마감한 후에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 후에 이쪽은 이게 앞섭이죠. 겹치는 부분이요. 이 앞섭 부분 이렇게 0.3 정도. 인형은 시접을 0.5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이 0.3을 준다고 보시면 좋아요. 0.3을 주시고 접으신 다음에 박음질을 쭉 해주세요. 그럼 이제 1차 마감은 박음질하는 걸 모두 마친 상태예요. 1번 뒷중심, 2번 양쪽 소매 이 시접 마감, 3번 앞석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 이 한복에 또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정 부분이에요. 동정을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같은 원단으로 사용할 거예요. 같은 원단에 이 동정 부분을 그만큼 재단하실 때는 어떻게 사이즈를 재단하시느냐면요. 2cm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cm가 모두 인형마다 다르겠죠. 그 cm만큼 재단한 거에 1cm를 추가하세요. 그 1cm는 0.5씩 이 카라로 시접 마감을 하고 꼬매야지만 이 겹쳐지는 처음 시작 부분이 깔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재단하신 후에 이제 목 공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바이어스 두르는 거 알려드릴게요. 동정을 두르는 건데 동정을 쉽게 바이어스 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허리단이나 어떤 바이어스 두를 때 반 접고 또다시 이 안에 반씩 접어서 4분의 1 만든 다음에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친 걸 목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치맛단 달아보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단도 마감할 때 양쪽에 시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박음질 해주고 시작하죠. 저는 박음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풀칠로 간단하게 고정을 했어요. 어차피 다 전체를 마감할 거니까. 그 후에 반 접어놓으시고 또다시 시작 접어놓는 이런 것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모두 모서리 부분을 잘라놨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미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라두시면 좋고요. 시작할 때는 제가 사용하는 크롬가루 올런데 이거 조금 넣자고 계속 다리미 쓰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뭐 사람 옷처럼 다리미 쓰면 시간이 길면 다리미 쓰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시접 접는 부분은 이 시접 롤러를 사용해보세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이제 목을 다는 걸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복에 동정을 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복에서 동정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전통 한복 입을 땐 하얀색의 약간 빳빳한 동정 기억나시나요? 왜 한복 입을 때 그런 거 매번 엄마가 달아주시고 그 부분에 때도 막 지워주시고 빨아주시고 그랬던 기억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동정을 이렇게 원단으로 그냥 자체 원단을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예쁜 것 같아요. 전통식의 동정을 달아주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같은 원단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만드실 때는 이게 지금 겉면이죠. 한복의 그 앞석 부분에부터 시작해서 목 둘레가 되는 이 부분을 아까 만들어 놓은 동정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쭉 펴서 앞서 연결하고, 여기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 연결하고 또다시 앞섬 연결해요. 이때 지금 보면 핀셋을 굉장히 많이 꽂아놓은 이유가, 얘 지금 목깃은 일자인데 이 한복 원단은 일자가 아니에요. 삼각형 존이라는 거죠. 삼각형 존과 일자가 만나려면 삼각형 존의 힘이 더 세요. 그래서 휘게 돼 있어요. 그 휘지 말고 일자로 버티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핀셋을 꽂아주는 거고요. 이 핀셋도 일반 핀셋이 아니라 아플리케형 핀셋이라고 해서 인형 원단을 파는 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존에만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핀을 2개 꽂았어요. 삼각형 존이 제일 중심이거든요. 이거 박으실 때는 이렇게 놓고 박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많이 겹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너무 두껍게 박으면 여기 다 겹치면 물깃이 여기가 막 여기가 물게 돼 있어요. 여기가 최대한 안 울고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박을 때 뭐 자신 없다 싶으면 손바느질하는 것이 좋고요. 미싱으로 가실 때는 시접 최대한 적게 해가지고 덜 겹치도록 박아주는 것이 쉽습니다. 목 부분 이런 부분, 삼각형 준 부분은 좀 약해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단도 사람 옷처럼 뭐 1cm 이상 시접을 여유를 두고 0.5 정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여유 준 거 보시죠. 굉장히 조금 시접을 주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형옷 자체가 워낙에 작거든요. 그래서 인형옷은 사실은 사람 옷보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좋아요. 뭐 인형옷 조그마니까 금방 만들겠지? 아니요. 사람 옷보다 어쩌면 더 손이 많이 가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싱도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속도를 낸다는 건 박을 부분이 일자라든지 이러면 뭐 속도를 쭉 내겠는데 이 정도 가다 꺾어야 되고 이 정도 가다 꺾어야 되고 까딱하다 가는 미싱 막 그 물풀리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도 감안해 두시면 좋고요. 목깃을 이제 한 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치맛잔 두르듯 이렇게 여기다 깃을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저도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목깃이 힘이 좀 없다고요. 원단과 원단 자체가 막 아주 힘있는 원단이 옥스퍼드처럼 막 두껍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고정 심지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고정 심지라는 게 뭐 실크 심지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요.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요거예요. 이 0.5 정도, 0.3 정도 되는 테이프예요. 양면 테이프고요. 이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에 다 붙여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좀 빤빤하게 돼요. 그 후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심지로 이렇게 두르게 되면 여기에 목깃에 힘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목깃을 세웠을 때 울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딱 뭐 이렇게 물렁물렁 휘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딱 깃을 잡고 있죠. 그 부분은 심지를 넣기 때문이에요. 그 심지를 실크 심지나 뭐 다른 아사 심지 다 좋아요. 근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양면 테이프니까 양면 테이프라고 요 심지를 넣어보세요. 옷을 만들었을 때 훨씬 해가 나요. 이걸 안 넣은 옷은 제가 만들어보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울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원단끼리 좀 살짝 그 우는 부분. 그래서 다음에 옷을 만들 때는 꼭 목깃에 사람들이 심지 넣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하실 수 있다면 심지를 넣어보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모습이고요. 양면 테이프를 한쪽 위에는 띄었어요. 그리고 이 반짝이 약간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하게?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 이 종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 종이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이를 뜯어내면 양면 테이프 종만 남기 때문에 한 면은 이 목깃과 만나고 한 면은 이 깃가에서 깔끔하게 마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깃 마감해 보세요. 이제 그 양면 접착 테이프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하고 나서 이걸로만 하면은
인형 옷을 빨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감이 덜해요. 마감을 하실 때는 여기를 이렇게 감침질로 가셔도 좋고 고무르기로 가셔도 좋고 손바느질로 이 겉면과 이 목깃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박음질하면 되죠. 미싱인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선이 쭈루룩 표시가 되겠죠. 그게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옷 만들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손바느질과 미싱을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옆면도 싹싹싹싹 감침줄로 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이제 얼추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복에서 가장 핵심은 동종 달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왜냐면 이 과정이 일반 옷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엽산 마감하는 거니까 금방 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꽃그릇 만드는 과정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목깃을 달았으면 이제 기입자로 몸통을 마감하면 돼요. 보통 일상복은 일자라면 한복은 약간 곡선이 있다는 게 조금 차이라는 차이고요. 이런 부분 시접을 0.3 정도뿐이 안 주기 때문에 한 번에서는 풀릴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간격인데요. 땀 간격을 2.5에서 2 정도가 적당해요. 이 아래로 가면 너무 촘촘해서 또 얇은 원단이 또 찢어질 수 있고 2.5 정도의 굵기로 전 2번을 해요. 한 번을 쭉 오고 2번을 가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마감되니까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2번 하기 귀찮다 그래도 이 부분, 왜냐면 여기 모서리 부분은 좀 약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일 좀 마감해서 신경 써서 마감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걸 뒤집으면 한복 저고리의 90%가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셨죠? 남은 부분은 똑딱이 단추로 이제 여밈 부분과 옷걸음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시 이제 겉면으로 뒤집어 보고 보여드릴게요. 안에 마감까지 다 하고 겹쳐서 이제 뒤집은 모습이에요. 한복 저고리의 모습이 아주 좀 보이죠? 이제 남은 거 남았을 때 이 부분은 똑딱이로 여기다 붙여서 양쪽을 고정해 주는 거고요. 그 전에 마감해야 될 게 이 밑단이에요. 이 밑단은 풀칠로 0.5 정도 마감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저고리만 활용했을 때도 아까는 풀리지 않고 깔끔하겠죠. 그 후에 풀칠을 마감하고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 박음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똑딱이 단추까지 달고 보여드릴게요. 우리 데이지한테 입혀봤어요. 얼추 이제 맞다는 거를 확인했고요. 중간중간 입혀보시면서 푹 확인하시는 것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옷이 갑자기 클 수도 있고 너무 소매가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봉할 때는 몇 번씩 입혀보고 줄이고 패턴 줄이고 계속 그런 방법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똑딱이를 달았잖아요. 이 똑딱이가 어느 점에 닿아야 될지는 이 애들 몸마다 다 다르거든요. 가슴 부분이 좀 있는 애들은 좀 더 짧을 것이고 1.5매인 애들은 좀 더 옆으로 갈 것이고, 이럴 때는 미리 하지 마시고 여기만 마감한 후에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나는 좀 너무 타이트한 건 싫어. 그럼 또 이렇게 맞추시고, 난 타이트하게 꽉 조이는 게 좋아. 그럼 꽉 조여져서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암수 단추니까 그 쌍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똑딱이 단추를 달았습니다. 똑딱이 단추를 쌍으로 달았고요. 이 안에는 다 반 가름솔로 마감을 했어요. 이때 많이들 올 풀리는 거 싫으니까 오버룩을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버룩은 인형 옷에서는 사실 조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인형 옷 자체의 원단이 워낙에 얇고 또 폭도 되게 좁은데 오버룩까지 가게 되면 좀 되게 두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록을 쓰신다고 하셔서 저도 인터록을 쓸까 오버룩을 하나 사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아직은 망설이는 중인데요. 이렇게 마감하신 후에 올 풀리는 거 싫으면 올 풀림 방지액이라고 팔아요. 이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수입이 있고 아직 국산화가 되지 않았어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저도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쓰고요. 제가 주로 쓰는 거 이 패브릭 콘 풀이에요. 얘를 다 마감한 후에 겉면에다가 이렇게 바르세요.
그래도 그러면 마치 올풀림 방지액을 펴바른 것처럼 금방 마르고 이 안에가 오일도 풀리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마감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브릭 본드풀을 곳곳에 활용하시면 인형을 만드실 때 상당히 편하니까 이렇게 써보시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딱 하나 저고리에서 옷고름이에요. 옷고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거 한복 저고리에서 이제 라스트 옷고름만 남았어요. 이 옷고름을 안 하고 그냥 마감해도 나쁘지 않아요. 예쁘고 오히려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보더니 한복이 다른 옷과 다른 건 옷고름이 있어서 예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가지고 옷고름을 만들었는데요. 이 옷고름은 약 한 0.7 정도 cm예요. 굉장히 작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방식은 이 다이소 뒤집개를 활용해서 원단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왜냐면 이걸 뒤집어서 내리려면 여기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자연스럽게 쑥 통과할 수가 있는데 얘 이 폭이 너무 적죠. 얘와 얘 폭이 거의 같기 때문에 원단이 아주 얇은 거면 모를까 두꺼운 거면 내리다가 막혀요. 그럼 원단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막 뒤집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방법 말고 좀 간단한 거 없어요? 풀을 사용했어요. 허리땀 만들듯 바이어스 만드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모두 풀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박음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면이 보여요. 이 면이 보이는 게 상관없다 싶으시면 박음질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나 이 면 보이지 않고 좀 깔끔하게 박음질 한 적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풀로 아주 단단하게 몇 번에 걸쳐서 고정을 하시고 다리 위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또는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셔서 고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옷걸음을 만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서로 편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옷걸음 만드는 거는 다이소에서 옷걸음까지 마감해서 달았습니다. 일자로 마감한 거를 조금씩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리본을 만들고 하나는 길게 옷걸음 길게 만드는 걸 해주시고요. 여기에 똑딱이 단추 위에 이걸 다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만든 거를 입혀서 남은 거는 치마예요. 치마는 저고리 만드는 것보다 2배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치마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치마 만들기는 두 개업을 겹쳐서 치마를 만들어요. 얘만 하기에는 많이 비치거든요. 얘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얇게 어떤 촉치마 개념의 원단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30수 면 원단을 사용했고요. 30수 면 원단을 똑같이 주름 박아요. 주름을 쫙쫙쫙 줘가지고 한복은 겹치는 치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맞는 서양 스타일의 치마가 아니라 겹치는 거죠. 레이어 뒷면은 항상 2, 3cm 겹친다고 생각하시고 넓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이 예를 들어서 기장만 만든다면 하나의 대개는 1cm 겹치고 리나 슈즈처럼 작은 애들한테 2cm 겹친다 뒷면이. 그러니까 좀 만들기가 좀 더 쉽죠. 허리 사이즈 생각하지 않고 만드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주름을 짜자작 잡아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도 한복 원단도 역시 똑같이 주름을 잡아서 만들어 주신 걸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겹친 원단이 여기 두 장이 되겠지만 여기 나중에 박음질 할 때 훨씬 편하고 또 하나는 이 윗면을 이 원단으로 똑같이 허리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 얘를 예를 들어서 전 1cm 폭으로 했는데 2cm 넓은 폭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 수 있고 이 옆면 처리는 요 밑단은 저는 지금 말아봤기로 했고요. 옆면은 그냥
접어가지고 시접 마감을 했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마감하시고 똑같습니다. 속치마도 겹친다는 것까지. 이 방법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대략적인 거 생략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이제 저는 허리탄 달고 보여드릴게요. 치마에 허리탄을 대고 왔어요. 허리탄은 일반 치마 만들 때 많이들 하시는 바이어스 누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한복은 겹치는 치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맞게 입히기보다 이런 거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서 조정하시면서 입히셔도 되고요. 이 치마 하나로 뭐 하나일 사이즈, 리나슈 사이즈, 에미돌 사이즈 다 호환할 수 있어요. 단 길이가 조금씩은 다르겠죠. 근데 리나슈슈와 하나일은 이 치마 하나로 호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왜 똑딱이 단추를 2개를 달았냐면 겹치는 치마다 보니까 요 부분만 하면 여기가 너무 울고 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런 겹치는 치마 같은 경우 똑딱이 단추를 2개 달아서 겹쳐준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치마 만드는 건 쉬워요. 저고리 만드는 과정이 조금 손이 가니까 그 과정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우리 리나슈슈 입혀서 찍어 볼게요. 우리 리나슈슈에게 한복을 입혀보았어요. 어때요? 예쁘죠? 아우, 저 진짜 이거 한복치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애들 지금 하나엘이나 리나슈슈 뭐 이니들도 모두 똑같이 해서 이제 입힐 생각이고요. 내일은 우리 세 자매가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명절 잘 쉬시라는 영상을 한번 올릴 생각입니다. 하나만 만들면 금방 만드는데 세 아이 걸 다 만들려니까 조금 벅차긴 해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우리 리나슈슈 같은 경우는 바디가 좀 작아서 한복이 좀 잘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이런 좀 핑크색이란 느낌이 우리 인형들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리나슈슈는 노멀 바디가 대부분이고 미백 바디가 되게 소수거든요. 노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사한 피부예요. 그래서 이 핑크색이 잘 어울린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리나슈슈 데이지 키우시는 오너님들 또는 리나슈슈 다른 아이들 키우시는 오너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이번 300명 이벤트를 진행해볼 생각이에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한복 만들기 영상은 황금 아래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남겨져 있고요. 총 3가지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한복 저고리에 짧은 치마 튜트를 연결한 거고요. 세 번째는 한복 저고리에 한복 원단을 사용한 롱치마 전통 한복을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우리 인형들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한복안의 영상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